양방향 내시경과 한방향 내시경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고 하던데요.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뭐가 전화한지, 그리고 학회에서도 뭐 PSL인지 UB인지 옛날에 다투고, 예전에는 PSLD가 훨씬 많았죠. 저도 이제 과거에 이 PSLD 했으니까요. 그래서 UB가 거의 이렇게 뒷방에 있다가 이렇게 지금 숫자로만 하는 사람 숫자만 이렇게 보면 좀 약간 역전된 추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걸 하는 사람의 수를 떠나서 이 기구와 테크닉에 대해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가요? 그래서 이 케이스 2022년도 1월 달에 발매된 논문인데 디스크에 대해서만 보는 겁니다. UB와 양방향 척추 내시경과 경피 내시경 PELD 이걸 비교한 겁니다. 어느 게 좋은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 이 삼각형이죠. 캔빈스 트라이앵글, 거기에 통해서 우리 옆구리 내시경의 통로가 들어가는데, 이게 저도 과거에 수술 자체를 보통 그게 장점이 수면 마취를 하거든요. 그리고 관을 넣어서 거기에 약을 뿌려주고 다리를 마취시킵니다. 5번, 4, 5번이 5번 신경만 마취시키고, 그쪽에 마취가 되면은 국소 마취로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뼈도 조금 위쪽을 더 넓혀가면서. 그래서 상당히 디스크 환자한테는 간편하고 수술도 금방 끝납니다. 뭐 후궁을 갈고 이런 건 전혀 없으니까. 하지만 이게 PELD 자체로 디스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답이 됐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할 당시에는 기구가 많이 개발이 안 됐으니까 뭐 감압술에 대한 내시경들도 조금 부족했었고, 특히나 그 케이지를 넣을 만한 그 보호된 프로텍 지금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 없어가지고 수술 자체가 좀 약간 힘들게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서는 디스크만 보면은 근육도 적게 손상되고 입원도 단축되고 뭐 하고 다음날 또 퇴원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 안정성에도 유지가 되는데,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그 캔빈스 트라이앵글 쓰는 그 PELD를 기점으로 발전한 거죠. 두 개의 채널을 만들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수술을 진행하는 겁니다. 수술 전후 근데 결과 보면요, PELD는 옆구리 내시경 하기 때문에 피가 거의 안 납니다. 통이 탁 닫고 수술 진행하니까. 그래서 헤모글로빈 이제 뭐 혈소판 수치나 뭐 이런 그 빈혈 수치에서는 UB 그룹, 양방향 척추 내시경 그룹에서 손실이 조금 더 있는 걸로 돼 있고, 입원 기간도 PELD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루 만에 퇴원이 가능한데, 저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하면 한 3박 4일 정도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 배관을 빼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입원 기간이 길어지고 수술 시간도 조금 더 길고 뭐 입원 비용도 좀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 보면은 통증 점수는 비슷합니다. 둘 다 뭐 차이가 없고 만족도도 유의하게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헌에 써 있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죠. 이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고 나오는 거고, 내시경 구멍과 작업 구멍 이렇게 해서 디스크를 뽑아내는 거죠. 근데 이 PELD는 옆구리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들어가서 등 쪽이 아니고 옆으로 들어가니까 디스크만 제거하고 나오고, 수술이 잘 됐네요. 디스크 제거하고 신경 풀어지고, 약간 아래쪽에서 위를 쳐다보고 작업을 하고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후궁에 대한 그 황색인대에 대한 손상은 없이 디스크만 딱 보고 나오는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거든요. 이거 디스크에 대해서 봤을 때는 PELD 양방향 내시경이 비슷하고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 특히나 여기서 이 저자는 이제 PSLD 유저 같긴 한데, 양방향 내시경이 좀 학습 곡선이 어렵다. 뭐 이제 술자 가운데 저도 한 손을 계속 하다가 양손 쓰니까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 과거에 이제 관절경 수술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한 10케이스만 하시면 금방 따라오는데 제가 가파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볼 때는 좀 더 공부가 돼야 UB가 익숙해지겠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제 케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4번, 5번에 왼쪽으로 터진 디스크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저는 이제 PELD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심사 이런 부분도 좀 있고, 기구 쓰는데 좀 제약이 많습니다. 내시경 팁 같은 거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서 양방향 내시경 가능하고요. 내시경으로 염색한 디스크 제거하고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터진 디스크 정리하고, 수술은 원래 좀 나와 있었는데 길도 넓어지고 디스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도 협착 증후가 디스크, 이렇게
터진 디스크 보이고요. 양쪽으로 다 있어서 오른쪽 디스크 정리하고요. 왼쪽도 협착증 하면서 디스크 정리하고, PLD는 만약에 양쪽을 보려면 한쪽 다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데, 양방향 내시경은 이쪽에 들어가서 반드시 넘어가기 좀 쉽죠. 중간에서 오른쪽, 왼쪽을 다 같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술이 이렇게 통로가 우측에서 작업했는데 왼쪽도 다 정리되고 디스크도 깔끔하게 정리됐죠. 그렇습니다. 결론. 일단은 다른 페이퍼도 보겠습니다. UV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이제 그 전 논문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여러 논문을 조합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개방형 수술에 비해서 UV, 양방향과 PLD 모두 다 좋은 대안이다. 근데 최근에 UV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기술이 조금 더 매끄럽다, 좀 배우기 좀 쉽다,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각도도 조절할 수 있고 작동이 유연하다. 그리고 결론은 효능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디스크에서는 이제 PLD가 적합하나, 하지만 배우기는 좀 쉽고 실질적으로는 UV가 좀 낫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 협착증 아니면 디스크에 대해서는 UVE,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통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PELD, 한방향 내시경과 비슷하게 나타낼 수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 옆구리 통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출혈, 또 입원 기간, 그리고 통증 이런 거에 대해서는 PELD가 훨씬 좀 장점이 많죠. 그래서 PELD, 옆구리 내시경과 비교해서는 이런 걸 좁히려면 UV도 나름 개선이 필요하다. 근데 현재는 지금 많이 올라오고, 그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PELD에서 PSLD로 의사들도 많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협착증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비슷한 위치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보시면 양방향 내시경, 한방향 내시경 우회를 가리기가 힘들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우회를 가리기 힘들고, 저도 근데 유압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내시경을 갈아탔는데, 현재는 그것도 같이 다 극복이 돼가지고 서로 비슷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선생님이 잘 하는지 그거를 이제 잘 하시는 기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에 대한 허와 실 4가지 질문 받습니다.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요통에서는 MED, 현미경 수술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하지 방사통에서는 비슷한 임상 결과를 보니까 괜찮다, 이 말이고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떨어진다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최소 침습 기술보다는 수술 합병증 발생률이 낮고 안전하다.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합병증 전체 포션은 낮고 안전한 수술입니다. 세 번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신경 감압 및 뼈 융합에 달성한 좋은 선택지다. 좋은 선택지죠. 저도 최근에 배를 열고 수술을 좀 했는데 그거에서 거의 다 일로 넘어갔습니다. 수술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배 열고 하면 한 최소 위치를 바꾸고 해야 되니까 3시간 정도는 봐야 되는데, 마취 깨울 때까지요. 내시경 하기는 1시간 반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니 훨씬 좀 빨리 끝나는 게 그렇죠. 절반 이상 단축되니까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UV를 적용하면 통증 조절 및 환자 만족도를 포함해서 PLD와 유사한 임상 결과를 보인다. 정리된 메타 분석에서는 더 낫다고 돼 있죠. 저도 현재는 많이 넘어와가지고 UV가 더 좀 편하고 좋긴 한데, 어쨌건 임상 결과에서는 PSLD하고 비등비등하게 좋은 결과를 보이고, 결국 내시경이 좋다 이 말입니다.